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9번째 페이지 5가지 바람직한 덕목 5덕을 두루 갖춘 곤충계의 5덕 곤충 덕후 갈로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반에 매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오프닝에서 익선관 얘기를 했어요. 매미 날개 왕관. 네, 저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익선관 얘기부터 해서 조선시대 때 매미를 그렇게 잘 되게 복평가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개미와 배짱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오리지널 그 이솝우화 버전은 개미와 매미였대요. 아, 배짱이가 아니라 네, 개미와 매미. 매미였는데 저 영미권 넘어가면서 거기에는 매미가 없어가지고 배짱을 바뀌었다고 하는데 보면서 거기서는 매미가 되게 한량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선비의 어떤 덕목으로 얘기하고 그러네. 그러면서 심지어 저희는 또 매미가 운다라고 하잖아요. 네. 엉엉 크라잉 운다라고 하는데 걔는 노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참 보는 시간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되게 재밌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미를 참 좋아했더라면 그러니까 메뚜기를 되게 좋아하죠. 메뚜기랑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감성이 되게 비슷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딱정벌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딱딱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메뚜기같이 물컹한 걸 좋아해요. 근데 매미도 물컹해요. 매미도 물컹하죠. 물컹하죠. 예. 그리고 메뚜기처럼 소리 내죠. 네. 그 매미 지금 잘 울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다양하게 소리 내니까 보면 매매매매 우는 것도 있지만 찌 하는 애도 있고 뼈비스 우는 애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울죠. 쓰름쓰름 우는 애도 있고. 근데 해봤자 한 17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109종 있지만 메뚜기는 109종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매미를 좋아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이제부터 뭐 좋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는 최애가 있다. 최애는 메뚜기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근데 매미를 좋아했으면 매미도 보면 해외 큰 거 보면은 막 이따만해요. 거의 손바닥만 하다. 진짜 그 바퀴벌레 편에서 막 바퀴벌레가 이따만해 막 이러지만은 해외 매미는 날개 피면은 이따만하고 몸체가 막 이만하고 하고 소리는 얼마나 크겠어. 얼마나 클까. 그리고 저희 거는 막 날개가 화려해봤자 막 갈색에 초록 심했게 이러지만은 해는 막 빨간색, 주황색 막 막 화려해가지고 그리고 매미 보면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뭐 근육이 있는데 튀어나온 게 그게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식물 줄기를 딱 보면은 식물이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물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는 수압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원래 탁 꽂으면 오히려 자기 즙이 쭉 빨리 들어가요. 그때문에 이 근육으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강력한 근육을 보면은 멋있습니다. 원래 이제 식물의 그 흡착력 때문에 자기가 빨리 들어가야 때문에 이 강력한 근육이 있어요. 주둥이 근육이 세요. 근데 메뚜기도 보면 전 그 큰 턱이 멋있다 생각이 드는데 매미도 보면 이 강력한 근육과 빨대를 보면은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노린재들 보면은 매미도 노린재 일부거든요. 근데 이제 노린재들 보면 빠는 입 보면 참 매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미의 이 강력한 근육과 이 빠는 입 보면 좀 멋있을지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매미는 참 멋있는 생물이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매미가 아니고요. 우리 최근에 또 갈로아 작가가 정말 날개를 달았습니다. 갈로아 작가 찾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만화책도 여전히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곤충의 날개에 대해서 갈로아 작가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 때도 살짝 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곤충이 정말 오랜 시간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개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곤충이 맨 처음 4억 년 전쯤에 등장했을 때 대본기도 등장했을 때 처음 등장했던 곤충 존벌레, 돌좀 그다음에 지금 멸종한 모누라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별게 아니었어요. 그냥 수많은 육상 절지동물 톡톡이 이런 납발이 별거 아닌 동물 중에 일부로서 그냥 다리 6개 달린 다리 이렇게 다니는 절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놈들이었는데 그중 하나 별거 아닌 애들 중 하나였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날개를 달면서 미친 듯이 날아다녔죠. 식물이 그때 키가 커지면서 날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날개 달았는데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날개 날던 애들이 없었거든요. 날던 애들이 없었는데 곤충이 날개를 달면서 게임으로 치면 거의 치트키인 거죠. 그렇죠. 애초에 나는 애들이 없는데 다들 XY 측에 놀고 있는데 갑자기 Z 측을 만나도 준데 날면은 거의 약간 그 워프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거 삥 사라지더니 저기서 갑자기 툭 나타나면은 그렇지. 세상에 저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지구 역사상 최초의 날개니까. 너 핵 쓰지 마라 아니에요. 거의 약간 게임하고 있는데 쟤 왜 하늘 날지? 저런 게 되나? 약간 싶을 정도로 갑자기 날기 때문에 거의 약간 사기적인 스킬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날개를 낳았던 게 되게 혁신적인 사건이고 네. 얼마나 신기했냐. 왜냐면은 그러니까 곤충이 나니까 이제 다른 애 날기 시작하죠. 막 애들이 가서 먹으려는데 혹 날아가니까 어쭈 하면서 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다음 난 게 이제 익룡이죠. 익룡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곤충 4억 년, 3억 7천만 년, 3억 나는데 네. 한 2억 4천만 년, 2억 몇천 3천만 년쯤에 이제 익룡이 날아요. 네. 익룡이 날고 그 다음 한 1억 한 5천만 년, 1억 몇천만 년 이제 새가 날고요. 그 다음에 한 5천만 년 뒤쯤에 그 박쥐가 날거든요. 차례차례 각자 이제 날개 달아 날고 그 외에도 약간 비슷하게 활공한 애들이 좀 있죠. 네. 뭐 익룡 등장하기 전에 보면은 막 이상한 방식으로 나는 애들 있거든요. 보면은 다 앞다리 날잖아요. 네. 그 뒷다리로 날던 애들도 있어요. 아 뒷다리를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네. 팔락팔락거리면서 뒷다리로 날는 애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네. 오늘날 새들은 이렇게 막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박쥐 같은 날개 갖고 있던 공룡도 있었고요. 네, 박쥐 같은 공룡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박쥐는 너무 훌륭하게 날았지만은 네. 박쥐 같이 말고 글라이딩하는 뭐 날다람쥐라든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영장류 중에 네. 가장 원시적인 영장류들이 영장형류 이런 애들 보면 네. 그 날 원숭이 같이 날원숭이 이런 애들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날다람쥐랑 다르게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글라이딩하면서 있어요 이렇게 네, 사람들이 요즘 안아줘요라고 부르치는 예. 그런 글라이딩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뭐 그 동마뱀 중에도 예. 글라이딩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애들이 하여튼 그 탓에 그 한 번 곤충이 한 번 곤충한테 배운 거야. 곤충이 한 번 Z축을 띄워주고 나니까 네네네. 날기 시작했죠. 선구자네. 근데 예. 곤충이 얼마나 선구자냐. 예. 다른 애들은 날면은 어떻게 날면요. 다 다리를 이용해서 날아요. 다 날기 시작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팔다리에서 이거 변형했잖아요. 그렇죠. 뭐 날다람쥐 같은 거 생각해봐도. 다 하면은 예. 예를 들면 익룡 그다음 처음 날았죠. 익룡이 날 때는 얘네들이 우리가 손가락이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모든 사지동물 손가락 5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익룡은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길게 해가지고 그 날개를 만들었어요. 예. 입에서 길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부만 늘리면 날개가 펄럭펄럭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익룡은 손가락 3개가 있어요. 예. 이 손가락 3개를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보면 이게 엄지 손가락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나무도 탈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나무 타고 이거 집어먹고 막 네, 그 의외로 손가락을 잘 썼던 애들이 익룡이고요. 예. 그다음에 새가 이제 날았잖아요. 네. 새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길게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좀 잃어버렸는데 아직 그 손톱이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 엄지 손톱이 남는 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남미에 있는 호아친이라는 새를 정말, 보면은 예.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손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 나무 타요 어릴 때. 걔네도 어쨌든 다 손가락에서 날개가 나온 거구나.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 이 손가락을 못 쓰죠. 이 얼마나 훌륭한 건데요. 손가락을 대신 잃었어. 네, 손가락이 너무 있죠. 이게 너무 훌륭한. 이걸로 뭐 다 하고 이걸로 막 치고 막 잡아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예. 익룡은 그나마 몇몇 애들은 이 손가락이 새 손가락. 좋았는데 예. 새는 엄지 손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네. 다 잃었어요. 몇몇 애들을 타조 보면 남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타조가 이거 하는 거 봤습니까? 타조가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죠. 못 봤죠. 거의 그냥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있고. 날개를 얻고 손가락을 그걸 잃었구나. 잃었죠. 박쥐는 심지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쥐는 엄지 손가락만 남기고 나머지 손가락 4개를 다 늘린 다음에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날고 말고 가끔 그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걸기만 하지.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얘가 박쥐가 날개로 이렇게 뭐 짚는 걸 못 봤죠. 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나는 대신에 뭔가를 잃어요. 그러네요. 근데 곤충은 손가락이 다리가 6개거든요. 예. 그럼 아까 보통 같은 경우는 다리가 6개니까 네. 하나쯤은 날개를 써야지 해서 이게 그렇지. 한 다리 한 2개 정도 희생했어. 쫙본 다음에 쫙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얘는 등에서 네. 이게 등에서 혁신이구나. 이게 혁신이죠. 그렇죠. 보통 생물 진화에서 보통 그 혁신이 거의 없고 기존 것을 변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얘는 혁신적인 일을 했죠. 예.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하여튼, 대단하다. 네. 등에서 돋아났다는 게 네. 마치 천사처럼 돋아났다는 게 네. 그 대단한 혁신. 가장 처음 했는데 가장 혁신적인 일을 한 그야말로 이게 혁신. 나머지는 다 약간 아류작이잖아요. 날개 곤충이 처음 Z축을 튀어나오니까 나도 날 거야 하면서 같이 날았는데 다들 어딘가 그 애매하게 따라했는데 그렇죠. 곤충은 진정한 혁신을 정말 보여줬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느낌이네요. 진정한 혁신을 예. 보여줬다라는 게 근데 갈로아 대단합니다. 작가 책을 보니까 곤충 날개 기원설로 크게 2개가 있다고 하던데. 네. 예, 하나는 뭐 어디서 새로 그쵸. 돋아난 느낌이고, 그쵸. 하나는 뭐 아가미가 바뀌었다, 뭐 이런 그쵸. 설이 있던데. 왜냐면 일단은 예.
진화는 일단 혁신이 없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진화는 혁신이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혁신 얘기했는데. 당연히 기존 변형하면서 무조건 기존의 먹걸 쭈물쭈물 변형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등에서 근육이 나오고 구조물이 나왔을까? 분명 뭘 변형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사람들이 그 등을 늘렸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등을 늘려서 등을 늘려서 날개 근육을 만들었겠지. 날개 근육을 날개가 만들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근육은 어디서 나온 건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육이 되게 펄럭펄럭 같은 근육이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그 옆구리 보면 옆구리가 되게 그 다리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 뭐 이런 데서 있는 게 아닐까 같은 생각도 옆구리에서 하겠죠. 날개가 생겼다. 네, 정확히 말하면 옆구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곤충이 아가미에서 지냈거든요. 아가미라. 곤충이 갑각류에서 지냈거든요. 갑각류에서. 옆구리에 아가미가 있었어요 옛날에. 갑각류 옆구리에. 그래서 아가미가 날개로 지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아가미에서 지난 게 아가미 뼈가 변형된 게 아닌가 옆구리에서. 그러면은 옆구리에 근육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난 게 아닌가 같은 그걸로 1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가장 우세한 설이 뭐예요 지금은? 그 중에.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형태를 보면서 이 등에서 등이 늘어난 거야. 아니야, 그 옆구리 아가미가 이렇게 늘어난 거야. 계속 처음에 형태 보고 싸웠죠. 형태 보고. 그래서 이 곤충을 보면 그렇다. 저 곤충을 보면 그렇다. 등파대 옆구리파로 처음에는. 등파대 옆구리파로. 이 형태를 봐라. 이 곤충을 봐라. 이 노린재의 구조를 봐라. 아니다. 이 하루살이의 구조를 봐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디서 바뀌었냐면요. 이제 분자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처음엔 형태만 보다가 방문학적인 접근을 하다가 그리고 100년을 싸우다가 그 분자 생물학 접근을 한 거죠. 분자 생물학적으로 요즘 유전자 발현을 보는데 유전자 발현을 보니까 실제로 그 날개 걸린 유전자가 그 갑각류 아가미에서 발현되더라. 갑각류 아가미와 곤충 날개가 유전적으로 같은 게 나왔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역시 뿌리가 맞았어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등에서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막 싸워요. 아직 안 끝났다고 하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누가 만약 저거 만약 하다가 보면은 사실 둘 다 맞고 그냥 이렇게 끝나나요? 결말로? 사실 둘 다 맞고 뭐가 더 중요하냐 어디가 잘 적절히 배합되냐는 식으로 가잖아요. 둘 다 기원했다는 걸로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진 않고요. 계속 논쟁 중입니다. 옆구리설과 아가미설 그 중간 어딘가 뭐에서 네, 둘 다에서 기원된. 둘 다다? 네, 둘 다에서 기원됐죠. 네, 그게 정답이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정답이. 그러네요. 정말 김 빠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이런 정말 왜냐면 모두가 그 증거를 봤잖아요. 서로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모두가 서로를 부정하면서 지가 맞다라고 주장했을까요? 노린재 하루살이 다 다르니까. 모두가 서로를 부정할 수가 없죠. 서로가 증거를 봤으니까. 그렇죠. 둘 다 맞는 거죠. 네, 둘 다 맞는 거죠. 이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래서 듀얼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듀얼 오리진. 네, 양측에서 기원했다. 그 심지어 가장 날개를 물론 오늘날 최초의 날개를 가진 생물이 잠자리랑 하루살이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를 했잖아요. 잠자리. 그래서 잠자리랑 하루살이. 근데 하루살이. 오늘날 멸종한 곤충 중에 진짜 오래된 날개를 가진 곤충 고망시류라고 있어요. 고망시류? 네, 고망시류. 네네. 그 석탄기, 최초 석탄기 곤충 화석을 보면은 둘 다 기원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망시류 화석을 보면 진짜 둘 다쯤에 기원했구나. 그 등이랑 옆구리 쪽에 이렇게 좀 이어진 듯한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둘 다 기원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끝나지 않는 싸움이고 제가 그런 주제를 좋아합니다. 날개의 어떤 그 시초이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역사여서.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석탄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곤충은 석탄계 등장했는데 곤충 대봉계 등장했거든요. 곤충 자체는 대봉계 등장하고 날개 석탄계 등장했는데 그 사이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가 지층이 없어요. 지층이 없어서 잃어버린 시간이구나. 잃어버린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보고 싶은데 뭐 전 세계에 딱히 그런 지층이 별로 없어요. 그 과도기 퍼즐 조각이 없어져서. 네, 없어가지고 딱 막 날개다가 날 때쯤에 어떤 그 시기를 딱 보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구나. 네. 그런 게 딱 나오면 모든 게 뭐 놀라 딱 종결이 되겠죠.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퍼즐 조각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날개의 용도, 곤충이 날개를 가져서 또 어떤 장점을 얻었는지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왜냐면은 네. 원래 곤충이 날개를 가질 때까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곤충이 난 것까지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의 날개를 가지지? 날개 가질 때까지 곤충이 날려면 굉장히 큰 날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100% 날 수 있는데 날개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히 그렇죠. 점점점 커져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날개가 짠 하고 생기지 짠하지가 않으니까.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한 50% 날개를만 갖고 그렇지. 있었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이점이 있었길래 얘가 이걸 달고 있다가 점점 커졌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온전한 날개의 한 30-40% 정도 되는 건 되게 쓸모없을 것 되게 같은데 쓸모없는데도 왜 그걸 얘가 달기 이걸 시작했나. 갖고 있으면 이거 좋아라 하면서 오케이, 이걸 오케이. 점점 키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쓸만한 걸 하면서 낫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날개가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오늘날 사실 새도 그렇긴 한데요. 네. 그 새도 보면은 그 깃털 같은 거 보면 날개 보면은 그 곤충 그 깃털뿐만 아니라 공룡들 보면 심지어 그 날지 않는 공룡들 그 굉장히 큰 공룡들 보면은 거의 날개 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쓰지 보면은 뭐 알품다가 죽다든가. 알품을 때 써요? 알품다가 죽는 애들 있어요. 알품다가 죽는다. 네, 오비랍토르라고 옛날에 그 얘들 알둥지에서 발견해서 알도도 그쵸. 누명 쓴 애들 얘기해 주셨죠 그때.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그 알품다가 죽는 애들 보면은 맞아. 이렇게 깃털이 있어요. 그래서 모성이 쩌는 애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날진 않지만 알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추울 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개 펼쳐가지고 이렇게 구이할 때 쓰거나 아니면은 오늘날 곤충 중에 새 중에 날개를 딱 펼치면은 그 곤충들이 숨을 때 도망가거든요. 그럴 때 사냥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그럴 때도 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곤충들도 그 그냥 오늘날 다양한 날개의 기능을 보면은 그럴 때 쓰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날개 펼쳐서 위협하는 애들도 많고요. 날개를 펼쳐서 위협용으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날개가 그냥 체온 조절도 잘 돼요. 체온 조절 어떻게 해요? 날개 그냥 펼쳐가지고 선풍기 기능인가요? 아니요, 그냥 선풍기가 아니라 날개 펼치면 태양판처럼 그 체온 조절을 합니다. 더 따뜻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체온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날개가 호흡도 해요. 이걸로 날개로 호흡을 합니까? 네. 그래서 아가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보면 혈관같이 이렇게 막 맥도 있고 이래가지고 구멍도 많아가지고 산소 호흡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곤충 중에 날개로 호흡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가령 뭐 어떤 잠자리도 잘하고 잠자리도 많은 애들이 다 합니다. 잘 돼요. 물론 거기 아예 거의 심액을 하진 늘두긴 하지만은 그 잠자리 같이 그렇게 심액만을 잘하고요. 물론 그 날개로 호흡하는 거는 저 잠자리 곤충뿐만 아니라 박쥐도 합니다. 박쥐 날개로 호흡을 해요? 네, 박쥐가 좀 참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럼 걔네 코랑 입 틀어막아도 사나요? 그 정도 아니죠. 그 정도 아니죠. 그냥 날 때 그러니까 나는 게 얼마나 얼마나 힘든 운동이겠습니까? 그렇겠죠.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 즉각적으로 근육에 여기 왜냐면 아주 얇은 피부막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산소 우리 BT 체조 10번만 해도 헉헉대는데. 그렇죠. 바로 산소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날개 것도 하고 아니면은 날개로 하여튼 그냥 정말 뻔하긴 하겠지만은 오늘날 뭐 공룡들 보면 이상한 구조들 있죠. 스피노사우루스 보면 등에 도치다든가 스테고사우루스 보면 등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던가 이게 뭐예요? 볼판 같은 거.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결국 모르겠지만 뭐 성적 과시용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그렇더라고. 그렇죠. 이성진 연구원도 다 구애라고. 그렇죠. 다 구애잖아요. 결국 근데 오늘날 곤충이 보면 결국 구애로 잘 쓰거든요. 구애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는 호흡 용도가 굉장히 신기하네요. 호흡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살짝 좀 새는 얘기인데 거북이가 갑자기 나오는데 거북이가 항문으로 호흡을 한다는 얘기네요. 사실 항문으로 장이 항문이 보면 되게 연약한 피부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그렇게 가스 교환이 되는 거죠. 되게 유명하죠. 이제 앞으로 타는 보일러, 뒤로 타는 보일러 약간. 그 잠자리 유충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잠자리 유충도 그 장 쪽으로 합니다.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북이 얘기는 뭐 오늘 거북이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피부 쪽이 호흡 기척이 잘 되기 때문에 뭐 거북이 항문으로 하지만은 박쥐는 날개로도 한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또 의외의 용도가 또 있는데요. 네. 사막에 사는 어떤 곤충은 날개로 이슬을 모아서 그 그쵸. 수분을 섭취하나요? 마치 그 듄처럼 그렇죠. 그 나미브 사막이 우리나라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나미브가 아프리카의 그쵸. 사막이죠. 우리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할 텐데. 그렇죠.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그 한류를 받는 그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벵겔라 해류를 맞기 때문에 되게 건조한 그 환경이 됐는데 거기 이제 거저리들은 거저리 새벽이 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마치는 이슬이 이렇게 맺히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시죠. 아침 이슬을 마시는 날개에 담아서 되게 신선 같죠. 근데 하여튼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그 무슨 영화 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생존법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특이합니다. 그러네. 곤충이 꼭 날기 위해서만 날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이용해서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적을 되게 정말 적을 기만하는 이상한 전술도 많이 쓰고요. 적을 기만해요? 예를 들면은 그 메뚜기를 보면 메뚜기뿐만 아니라 나방이나 뭐 대벌레나 그 사막이나 보면은 뒷날개 색이 되게 화려한 애들 있어요. 뒷날개 되게 화려한 애들 보면은 이게 왜 화려하지 싶은데 어떤 애들은 이걸 펼쳐서 되게 구애도 하는데 그냥 화려한 애들 있거든요. 이거 되게 날개 되게 짧은 애들도 화려한 애들이 있어요. 날지 않는데 되게 뒷날개가 막 화려한 애들이 있어요. 뭐 있으려고? 왜 그러냐면 그 처음에 예를 들어 메뚜기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메뚜기를 보면 되게 초록색에 딱 있으면은 되게 완벽한 게 풀에 위장이 돼 있죠. 그렇죠. 보호색이죠. 점프하면서 날개 탁 펼치면은 막 빨간색 날개 탁 펼쳐져요. 우와 빨갛다 하고 막 날아가요. 나가 얘가 딱 풀숲에 앉혀요. 그럼 날개 딱 접혀지잖아요. 그러면은 풀숲에 앉아 있는데 빨간색은 안 보이죠. 그 풀숲에 앉아 있는데 나는 그 빨간색 어디 있지? 빨간색 의지 하면서 그 빨간색 그 궤적만 찾게 돼요. 뒷날개만. 얘는 풀숲에 앉아 있는데. 오히려 은폐를 더 강화해 주는구나. 그 오히려 은폐를 강화해줘. 그 뒷날개의 빨간색이. 빨간색을 찾게끔 해서 포식자들이. 네네. 되게 똑똑하다 이건 진짜. 그래서 뭐 그 나방이 뒷날개만 빨갛다든가 노랗다든가. 수성 장난 아니다. 뭐 되게 다양한 뒷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는 의태가 되게 화려한데 갑자기 날개 쫙 펼치면 되게 화려한 나비라든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새들도 그 굉장히 잘 썼고요. 사람도 적습니다. 저도 그 메뚜기 잡을 때. 되게 뒷날개 색이 화려한 애 좀 귀한 애들 있어요. 빨갛거나 뭐 파랗거나 이렇게 귀한 애들인데 보면 하다가 그 파란 거 있지? 그 파란 거 곤충 채집 팁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게. 빨간 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빨간 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본질을 기억하라. 그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씁니다. 날개들. 곤충 날개 모양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의 날개들도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 용도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날기 위해서 그 빨판처럼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빨판이 아니라 이렇게 플레이트로 있긴 하지만은 크기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뭐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보호하기 위해서 앞날개는 이렇게 딱정 갑옷이 되고 이러긴 하지만은 되게 조그만 애들은 아예 총체라고 해서 그 되게 완전 조그만 총체벌레 같은 애들은 우리 총체벌레 박수 그때 했었죠. 곽재식 작가랑 가기도 했었잖아요. 하는 식으로 굉장히 바뀌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날개 형태는 뭐 애들 용도나 다 두 쌍인가요 날개는 모든 곤충이? 아니죠. 그게 맨 처음 아까 말한 고망시로 말했죠. 맨 처음 그 듀얼 오리진의 친구가 애들 보면 날개가 세 쌍입니다. 날개가 세 쌍입니다. 세 쌍이면 어떻게 달려 있는 거야? 왜냐면요. 그러니까 총 6판이 있는 거예요. 6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곤충의 가슴은 3마디거든요. 머리가 있고 가슴이 3마디고 배가 있는 거예요. 가슴 한 마디마다 다리가 있어서 다리가 6개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6개인 이유가 가슴이 마디 하나에마다 다리거든요. 그 마디 하나마다 날개에서 날개가 세 쌍이에요. 그렇게 처음 만들었어요. 가장 원래 모든 절지동물들의 약간 몸 구조는 혁신은 일단 마디마다 단순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하면서 그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진해들 보면요. 진해도 이제 되게 무식하게 다리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곤충 같은 애들 보면은 무식하게 다리가 많다가 네. 다리를 점점 줄여서 6개가 됐잖아요. 네. 예전 시간에 딴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다리가 6개 되니까 아주 효율적이죠. 예. 무식하게 다리 많은 것보다 그 다리 6개 딱 포획용 앞다리 아, 그렇죠. 같은 데다가 예. 그다음에 쥐지한 중간 다리랑 뒷다리 좀 점프 잘 되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예, 예. 다리도 날개도 처음엔 가슴이 3마디니까 네. 처음에 6개였어요. 6개였는데. 6개였는데 6개면은 예. 세상이면은 네, 하다가 일단 설계적으로 부딪히거든요. 앞날개 거의 필요가 없고 잠자리도 심지어 그렇게 잘 날지만 날 때 타닥타닥하는 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거든요. 아, 잠자리 그 타닥타닥 이 소리가 네, 날개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날개 부딪히는 소리예요. 네. 약간 거추장스럽구나. 고추장스럽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 이렇게 타닥타닥한 소리가 되게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날 곤충들은 심지어 그 날개가 4개임에도 불구하고 예. 2개처럼 날아요. 그래서 그 일단 딱정벌레 보면은 네. 앞날개만 펼치고 한 장으로만 펄럭펄럭거리고요. 아, 정말. 네, 파리들 보면은 애초에 날개 하나 퇴화시켜서 한 쌍으로만 날죠. 그리고 나비 나방 보면은 네. 그 앞날개 뒷날개를 아예 서로 이렇게 후크처럼 걸어놨어요. 그래서 네. 날개가 두 쌍이지만은 네. 그냥 한 한 장처럼 장처럼. 한 몸처럼 펄럭펄럭거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럼 시간이 지나면 네. 먼 미래에는 잠자리도 날개가 한 쌍만 있고 이럴 수도 있네요.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으로 점점 가는구나. 네, 그래서 네, 점점 미니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날 멸종한 막 풀잠자리라고 이제 막 내 그 날개 그냥 평범하게 두 쌍인 애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두 쌍인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도 보면 오늘날 멸종했는데 네. 쥐라기 때 이미 백악기 때 이미 저 멸종한 애들 중에 그 파리처럼 네, 한 쌍을 치던 애들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곤충들은 미니멀한 그렇게 최소화 예. 그러니까 효율적인 네, 구조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간 매미나 잠자리 그 투명한 날개 보면 네. 이렇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늬처럼 보이는 그 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결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도 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 기능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예. 특히 그 곤충들 벌이나 잠자리 보면 잘 보이는데 네. 그 날개에서 가장 끝에서 윗부분 보면 이렇게 색칠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색칠돼 있는 부분? 네, 저기 좀 보면 진하게 돼 있는 부분? 테러스티그마라고 돼 있는. 그러네. 피는 발음이 안 되고요. 네. 테러스티그마라 돼 있는 거 있고요. 예, 유튜브 화면에. 우리나라에선 연문이라고 번역된 것 같은데. 연문이요? 연문? 연문은 그거 아니에요? 영화? 소림? 그러게요. 네. 연문이라고 번역됩니다. 어. 하여튼 진짜로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연문이라 번역되는 게 기간이 있는데 저거가 이제 어떤 역할 저렇게 돼 있으면도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저게 살짝 정말 색소가 치첨돼 있고 두껍다는 이유로 무게중도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 그 저번에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펄럭일 때 저게 무게가 돼가지고 좀 더 무겁기 때문에 그 펄럭일 때 좀 더 뭐랄까 관성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펄럭일 때 좀 더 끝이 무겁기 때문에 관성이 생겨서 좀 더 빠르고. 네. 약간 그네도 무거운 사람이 타면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패턴이 쓰이기도 하죠. 네. 그렇구나. 그 외에는 사실 네. 저 안에 있는 복잡한 구조는 저 패턴이 무슨 기능이 있나 그것까지는 사실은 그 뭐가 설명되는 게 없어요. 사실 그 귀뚜라미랑 여치는 되게 잘 쓰이죠. 왜냐하면 저게 변형이 돼서 그 소리를 내는 울음판으로 쓰이거든요. 저게 스피커 붐 거기서 저런 패턴이 또 영향을 미쳐요. 네, 그 굉장히 많이 연구돼요. 네. 그래서 날개를 비비면서 네. 빨래판이 이렇게 서로 마찰되면서 네. 날개가 떨어지면 그 중에 이 그 무늬 같은 거, 음색을 결정짓는구나. 네, 음색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느 부분이 크고 네. 어느 부분이 작고 그게 어떻게 공기를 그래. 때리느냐에 따라서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게 몇 킬로헤르츠를 만드느냐, 네, 그걸 다 결정합니다. 네. 신기하다. 우리 장익원 교수님께서 네. 바다거북 새끼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태평양 건널 때 네. 따로 이제 헤엄을 자기가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류에 몸을 맡기면 알아서 간다 그랬거든요. 네. 곤충도 약간 먼 거리 이동하는 애들은 네. 그냥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러나요? 그 진짜 저 에로플랑크톤이라 부르는 거의 한 1,500m, 1,500m 막 4,500m 저 위에 가끔 벌레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은 엄청 높이 있네. 네, 그런 애들 보면 바람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운명인 애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애들은 애초에 왜 올라갔대? 그 기류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애들은 그렇게 되죠. 네, 자의로 이동하진 않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곤충의 날갯짓이 말이죠. 성생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하루살이가 짝짓기를 위해서 폭풍 날갯짓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많은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처음 난 곤충 중 하나인데 그런 네네. 애들도 보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날면서 무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홀로롤로처럼 이렇게 홀로롤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예. 거기에 이제 무리지를 짝짓기 하려고 무리 짓는 건데 그게 사실 많은 곤충들이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보죠. 특히 뭐 최근에 나왔던 러브버그라든가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곤충들이 무리 지려고 애초에 많이 모이는 게 오랜 전통이고 그게 하루살이 화석을 봐도 그렇거든요. 네.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찍혀 나와요. 네. 네. 성충들이 무리지어서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근데 걔네가 그렇게 해서 짝짓기를 한 다음에 장렬히 다 죽어버린다면서요. 네, 장렬히 죽죠. 네.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메이플라이입니다.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결혼 비행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결혼 비행을 하는 애들이 뭐 어떤 애들이 있죠? 일단 저기 개 있고 개미. 근데 일단 네. 모든 곤충이 할 때 네. 그러니까 곤충의 비행 자체가 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이동이긴 했지만 많은 하루살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짝짓기 하기 위해서 날아다니기 많기 때문에 뭐 유구한 전통을 가진 거죠. 근데 이제 결혼 비행 유명하게 개미죠. 네, 개미. 흰개미도 하긴 하지만 저 개미들이 그 결혼 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나는데 근데 결혼 비행 되게 재밌는 게 군체랑 군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되게 재밌죠. 페로몬으로 이렇게 시기를 맞춘다는 얘기인데 그 결혼 비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왕개미와 수컷 일개미들이 동시에 나온다? 그쵸. 근데 그게 네. 예를 들면은 근친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같은 군체에서 나오는 애들끼리 짝짓기 하면 근친이 되니까 저 멀리 있는 애들이랑 저 멀리 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통이 됐다는 거죠. 네, 그 동네 같은 예를 들면 일본 안개미들끼리 한다. 그러면 혼담이 오가고. 혼담이 오가야지. 물론 혼담이 오간다고 가면은 죽겠죠. 왜냐면은 일본 안개미는 서로 다른 군체끼리 모이면 죽자고 삽니다. 바로 죽여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 실험 수업 있거든요. 네네. 그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그 개미 실험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면 이제 일본 안개미랑 뭐 곰개미랑 여러 종류 막 서로 했을 때 어떻게 싸우냐 뭐 이런 걸 봐요. 놀랍게도. 서울대에서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에서 그걸. 근데 서울대생들이. 네, 그걸 하는데 개미들이 그 일본 안개미가 다른 종은 오히려 안 건드려요. 다른 종끼리 만나면은 어차피 얘네들 다른 종이고 남남이고 어차피 니치도 안 그쳐요. 서로 다른 곳을 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경쟁자가 아니야. 근데 같은 종인데 다른 가족이 만났다면 축적을 섭니다. 서로 같은 니치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나면 큰일 났는데 근데 이제 결혼 비행할 때는 입이라도 맞춘 듯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로몬을 서로 이렇게 맞추고 날아가는 거죠. 되게 되게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사실 하루살이나 러브버그는 되게 신기한 게 시즌을 걔네들이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되게 딱 시즌 맞춰서 성충이 돼가지고 날아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하죠. 그게 이제 그 개미 같은 경우야 페로몬을 맞추는 거고 아마 하루살이나 아니면은 팔이라든가 깔딱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알려진 건 아니지만은 우아할 때 어떤 온도 조건이 맞추면 서로 비슷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페로몬을 뿜지 않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온도가 맞거나 이럴 때.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추측이다. 잠자리도 결혼 비행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걔네들은 서로 물론 가을 하늘에 이렇게 뒤덮여 있죠 가끔. 그건 그냥 그분들이 많은 거고. 그분은 육식성 고독한 사냥꾼들이기 때문에 잠자리를 그 분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곤충 날개 용도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사랑을 하는 데 쓰이고 호흡할 때 쓰이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걸 울음소리도 내고 오늘 알게 됐습니다. 울음소리 내고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갈로아 김도윤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